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22학년도 창현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중복 순열 학습입니까? 했습니까? 물어본 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학해서 3개를 선택해 나열하는 가지수 n, 그 다음도 n, 그 다음도 n 이렇게 되는 거죠. 자리 3개 올 수 있는 가지수 n가지 n 세제곱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64 이렇게 처리되는데 64가 이제 4의 세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n 값은 4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 기호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거에만 답할 수 있다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5명의 학생이 원모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모두 둘러앉는 경위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전에서 일치한 것은 같은 것을 본다. 원수열 또 학습했느냐 질문 던지는 거죠. 맨 처음에 앉는 학생 여기 딱 잡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기준입니다 라고 한 가지 해주면 나머지 이제 4사람 나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4팩토리얼이 24가 되는 거예요. 24입니다 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베이스볼을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 때 2개의 B가 서로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같은 문자가 다른 것도 보이죠? B, A, S, E, B 또 다시 A가 있고 다음에 L, L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웃하는 것은 이제 풀이원리 이제 묶어서 이제 하나로 보면 되겠고 나머지 문자들은 둘, 넷, 여섯, 7개의 문자가 되는데 7개의 문자를 열심히 좀 나열해주면 되는데요. 같은 문자 AA 그 다음에 LL, 2팩토리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좀 나누게 해서 계산해 가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7, 6, 5, 4, 3, 2 이렇게 될 때 2팩, 2팩에서 4를 좀 이렇게 소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네, 9 어떻게 좀 계산 좀 잘 할 수 있나요? 6, 7, 42에다가 10에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3, 4, 12, 60 이렇게 처리해주면 1260까지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웃하면 풀이 원리 이제 묶어서 이제 하나처럼 생각하는데 만약에 다른 문자였다면 요게 지금 또 나중에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지금 B 같은 문자니까 그냥 묶어서 한 문자처럼 처리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겠고 나머지는 이제 A 부분하고 L 부분들이 이렇게 같은 문자가 있게 되게 되면 나중에 그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이렇게 나누게 합니다. 같은 문자 나열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중복 조합 학습했냐? 질문 던지는 건가요? 3HR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 3 더하기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R 플러스 2 컨비네이션 R이라면 R 플러스 2 컨비네이션 E 해서 고쳐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R 플러스 2 값이 7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R 값은 5였습니다. 라고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중복 조합 식 형태의 이제 조합으로 좀 이렇게 고쳐서 계산하는 절차 이 부분들이 학습되어 있는지 즉 기호 사용을 좀 할 수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 B 확률, 그 다음 확률 좀 가르쳐줬는데 이 부분들의 A 여집합, 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드물간 법칙을 좀 사용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생각해주면 A 교집합 B의 확률이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8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서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의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A와 B의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A 확률에다가 B 확률 열심히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확률을 빼는 이렇게 좀 더 센 종이 형태를 좀 이용하면 되는 거죠.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해주고 8분의 1 이렇게 좀 빼야 되는 그런 내용 형태. 그럼 8분의 4 더하기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분의 5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드모르간 법칙 이런 형태에서 좀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좀 효율적으로 구해가는 과정 이 부분만 좀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수식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 그 다음에 확률 가르쳐줬고 아이쿠 조건부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 좀 그려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A 교집합 B 이렇게 됐을 때 A 확률에서 지금 6의 A 교집합 B 교집합 부분들은 요 부분들 A만 있는 부분들이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A 확률에서 3분의 1, 6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3, 즉
6분의 3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되는 확률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들은 A 확률분의 A 교집합 B 확률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A 확률 6분의 5 분의 교집합의 확률 6분의 3. 요거 때문에 제가 좀 약분해서 안 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약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5분의 3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조건부 확률 형태, 수식을 좀 거쳐가는 부분들 좀 확실하게 좀 잘 알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좀 봐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또 효율적으로 이제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이제 표시가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이런 확률들을 구해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만 조금 살피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원 모양의 탁자에 네 쌍의 부부가 둘러앉는데 부부끼리 좀 이웃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한다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서 좀 생각하라 이런 내용이니까 뭐 부부끼리 이렇게 좀 묶여져 있습니다라고 좀 생각하게 되면 원탁에 네 명이 좀 나열되는 이런 개념은 이제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가 기준자 보니까 나머지 3명 나열 3팩토리얼입니다라고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부부끼리 열심히 또 자리를 바꾸는 게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4제곱 열심히 곱하면 되겠고요. 그럼 6 곱하기 이 부분들이 1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6, 6은 36에 96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순열이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는 또 뭐 이웃한다 하면 이제 풀이 원리 묶어라 이렇게 두 가지 원리를 조금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집합 x, y가 있습니다. x에서 이제 y로의 함수 f 이렇게 되는데 A하고 B가 이제 대응해서 나온 결과가 6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FA하고 FB를 좀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6이 되려면 1, 5도 있고요 5, 1도 있고요 그럼 2, 4도 있고 이제 4, 2도 있고 그 다음 3,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대응하는 가지수가 이제 5가지가 되는 거죠. 대응시키고 나면 이제 C하고 D를 대응시켜야 되는데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5가지에서 함수 가지수를 구해가는 형태를 취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가요? 125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진 조건 부분들, 조건에 해당하는 가지수들을 이렇게 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 미리 구하게 되면 큰 틀에서는 더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빵 5개와 서로 다른 종류 우유 2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3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 빵을 어떻게 주면 되나요? 3명의 학생이 받은 빵 개수가 5입니다. 이것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중복 조합 일어나고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유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첫 번째 우유는 누구 줄까요? 3가지. 두 번째 우유는 누구 줄까요? 3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긴 8, 7 컨비네이션, 5는 7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7 곱하기 3이 되는가요? 이게 2로 약분되니까 21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9, 18의 9, 189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같은 종류의 빵이면 순서 뭐 이렇게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개수만 좀 알 수 있는 거죠. 개수만 합쳐서 5개입니다. 이렇게 각 세 사람이 각각 받은 빵 개수 A, B, C 해서 보입니다. 이렇게 처리가는 부분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 의미하는 정수 이렇게 좀 이제 매치업이 딱 되거나니까 중복 조합으로 싹 연결시켜가는 이런 과정들 우리가 이제 배운 이론이랑 잘 접목시켜가면 자연스럽게 또 연결시켜서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3학년 1반 학생 30명 언어와 매체 합법과 전문 중에서 한 과목 정치화법 여행과 지론에서 한 과목을 좀 선택하였습니다. 각 과목을 선택한 학생 수가 표같이 좀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민을 선택한 학생이 합법과 정문을 선택했다는 학생 1대 학생 1대 정치화법을 선택했다.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온 거죠. 조건부 확률 전제 조건이 좀 깔려 있는 거죠. 합법과 정문을 선택했다. 이런 전제 조건. 그러니까 몇 명이 되죠? 12명 중에서 정치화법 선택했다. 4명입니다. 이렇게 되죠. 문장 구성 자체만 좀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하게 되면 약분해가지고 정답 3분의 1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30명이 전체 명수로 좀 해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합법과 정모를 선택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으니까 선택한 학생 중에서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12명을 이제 새로운 이렇게 전체로 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판단 근거가 이 문제의 좀 가장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고 감사합니다. 독립이라는 얘기는 뭐 A 교집합 B 이렇게 됐을 때 PA 곱하기 PB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좀 정해진 상태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이때 다음과 같은 확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B라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A 교집합 B가 되는데 이게 이제 A 교집합 B를 이제 PA 곱하기 PB를 이렇게 좀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약분되는 거니까 그냥 PA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라서 독립일 때는 B가 먼저 발생했다는 이런 일 자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곧바로 3분의 1 이런 형태.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확률은 B의 여집합 확률이니까 B 확률은 4분의 3입니다라고 해서 또 가볍게 또 확률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게 이제 독립이라는 이 표현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이걸 좀 이용하는 그런 연산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A합 B의 확률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A의 확률, 그 다음에 B의 확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좀 빼는 이런 형태를 좀 연산을 해야 되는데 A 확률은 3분의 1, B 확률은 4분의 3, 교집합의 확률을 또 곱하기 해주면 되죠.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이거 좀 이렇게 약분돼서 4분의 1입니다. 그럼 3분의 1 더하기 4분의 2니까 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6분의 5입니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6분의 5 구했는데 그것도 더하기라 그러면 1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독립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판단해가는 사실, 독립인 전제 조건, 이 부분 좀 너무나 중요한 거 잘 기억해야겠죠. 특히 이제 조건 확률 이렇게 됐을 때는 먼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이게 좀 A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대로 곧바로 A의 확률입니다라는 이런 판단,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잘 이용하면 가볍게 연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되겠습니다. A, B, C, D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을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세우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됐습니다. A는 B보다 왼쪽에 세우고 C는 B보다 오른쪽에 세우고 그렇다는 얘기는 A, B, C 이 부분들이 이제 순서가 좀 정해져 있죠. 순서가 정해질 때는 이건 이제 같은 문자로 이렇게 좀 살펴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이디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T는 이웃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웃 T는 뭐 묶어서 좀 살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묶여져서 이제 명수가 그냥 하나 주는 거니까 전체를 6명이라고 해서 6팩토리얼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A, B, C는 같은 문자가 됐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누게 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또 D가 또 둘이서 자리 바꾸는 게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이런 부분들 빠뜨리지 않고 연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는 좀 같은 문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처리해가느냐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약분하게 되면 6을 써주고 이제 2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6, 4, 24에다가 2, 5, 10 해서 240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같은 문자로 이제 딱 순서가 정해지면 같은 문자로 처리해놓고 나중에 나열한 다음에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ABC 쓰면 됩니다라는 부분들이 아이디어니까 이 아이디어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창연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위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좀 문제가 좀 생겨 있군요. A에서 B로 갈 때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A에서 만약에 B로 간다면 갈 때 이제 문제가 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가는 방향에 대각선 방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반드시 지나가는 이런 지점들을 좀 잘 찾아가면 되겠죠? 그런 지점을 찾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곳하고 어이구 이게 이 연장선을 가면 이곳하고 이곳이 되는데 여기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이곳에서 와서 반드시 이렇게 지나서 가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 없이 또 처리를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 Q, R, S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에서 P 거쳐서 B로 가거나 A에서 S 거쳐서 B로 가거나 이런 건 뭐 가지수가 한 가지 되니까 잘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A에서 Q에서 B로 가고 그 다음에 A에서 R 거쳐서 B로 가는 이런 경우만 좀 이제 신경 써서 잘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A에서 Q로 갈 때는 하나, 둘,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Q에서 B로 갈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팩토리얼에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5, 4, 그럼 10에다가 6 이렇게 처리해서 60까지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쪽은 A에서 R로 갈 때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6팩토리얼에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R 오게 되면 곧바로 여기를 좀 와야 되는 거죠. 이곳에 오게 되면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 곱하기 3이 6 이렇게 처리되니까 36까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96에다가 위에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60 더하기 36, 그 다음에 위에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98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중간 부분에 이렇게 좀 문제가 됐을 때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처리하는 거죠. 반드시 지나가는 점들 이런 걸 좀 잘 선택해서 그 점들을 좀 찾아가면 되겠고,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게 좀 노선이 좀 겹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니까 이런 부분들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저히 잘 안 되면 우리가 이제 1, 1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 가는 가지수가 두 가지입니다. 또 이래서 여기 세 가지입니다. 이런 식을 좀 이렇게 누적시켜서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를 구해도 된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31의 10제곱을 900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00으로 나누는데 900하고 관련된 숫자가 이제 30이니까 이거는 이제 30 더하기 1의 10제곱 전개한다. 즉 이항 정리를 좀 이용해서 풀어달라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죠. 10 컨비네이션 0, 그 다음에 10 컨비네이션 1에 30, 그 다음에 10 컨비네이션 2에 30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전개를 해가는데요. 이전부터 이제 30제곱 보게 되면 이제 900이 나오는 거니까 이 뒤쪽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나머지가 이제 0이 돼가는 부분들, 나머지는 이 앞쪽 부분에서부터 좀 생기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니까 1 더하기 10 곱하기 3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0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 900하고 이제 연관성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30입니다 이런 거 좀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10제곱 이렇게 전개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항정리에서 배운 이론들 이런 걸 좀 떠올려서 처리하라 이런 걸 좀 이렇게 연결시켜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의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겠습니다. A가 B보다 크다 또는 B가 C보다 크다 이런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또는 이런 거죠. 일단은 A가 B보다 클 확률을 이렇게 구하게 된다면 뭐 C는 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두 개의 주 사이만 하면 되죠. 36분에 일단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서 두 개를 좀 고르면 되겠습니다. 6 컨벤션이 이렇게 고르게 되게 되면 큰 숫자를 A에 주고 작은 숫자를 B에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판단해 주면 되는 거겠고, 이게 그러면 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약분해서 12분의 5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B가 C보다 클 확률도 이제 12분의 5가 돼가는 거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을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해가야 된다면 이걸 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6의 세제곱분의 6개의 숫자 중에서 이번에 3개의 숫자를 골라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5 곱하기 4가 되겠고 6 했는데 이게 좀 약분을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6, 9, 54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또는이니까요. 12분의 5 더하기 12분의 5 합에다가 이제 교집합 부분들 54분의 5를 좀 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좀 약분하면은 6분의 5 더하기 빼기 54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9, 54, 45에 4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7분의 20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됐습니까?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또 이때 또 더하기 하려네요. 그러면은 47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장에서 이제 또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뭐 A 합 B 큰 뜻에서 이제 A 합 B 이런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으로 해서 각각 A 확률, B 확률 이렇게 구해가는 거였고 똑같은 부분이니까요. 그럼 이제 교집합의 확률들을 이 부분들 구해가는 그런 내용들. 이때 이제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숫자들 이제 선택만 하면 됩니다.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죠.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서 ABC에 사용될 숫자를 선택하면 이제 가지수가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이용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공 8개, 12개, 12개의 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개의 공을 좀 택하는 경우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택하지 않은 색의 공이 있어도 되며 그 다음에 공은 쭉 구별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선택한 공 개수의 합이 12가 되면 된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중복 조합을 이용한 풀이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의미 아닌 정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매치업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A라는 공은 이제 8개밖에 없기 때문에 12가 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A 값이 9가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B 더하기 C가 3이 되는 경우, B 더하기 C가 2가 되는 경우, B 더하기 C가 1이 되는 경우, B 더하기 C가 0이 되는 이런 경우가 좀 더 가미되어 있으니까 이거 좀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큰 틀의 개념을 설정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은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1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D 부분들은 각각을 계산해도 되는데 이런 거는
뭐 x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x 값이 0일 땐 여기 3 되겠고 1일 때는 또 여기가 여기 3 되겠고 2 되겠고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고 3일 때 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결국은 이것도 3H3입니다 이렇게 좀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좀 잘 대체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15에 14 컨비네이션 12는 2 처리해주면 되겠고 6에 5 컨비네이션 3은 또 2 이렇게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7 곱하기 13에서 빼기 10을 좀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3, 7, 21, 91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렇다면 정답 81입니다 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주어진 부분들 12개의 공을 선택한다. 택하지 않는 공이 있어도 되겠다. 의미 아닌 정수, 합이 좀 10이다. 왜냐면 공이 좀 색이 구별 안 되는 거니까 같은 색은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개수만 좀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겠고요. 이때 이제 A의 저 조건이 있으니까 A 부분들이 이제 8개 이상은 안 되는 거니까 9개일 때, 10개일 때, 11개일 때, 12개일 때 그런 부분들 빼기 해주면 되겠다. 이때 이제 요 계산들도 4번의 식을 세우지 않고 요거 이제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 x 하나 이렇게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 서로 다른 3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요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적용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는데 앞쪽은 열심히 해도는데 4제곱 개수 안 나오죠. 1 더하기 x의 4제곱 부분이 되어야 뭐 4제곱의 개수가 나올 텐데 4번 중에서 x를 좀 4번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5번 중에서 4번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11제곱이니까 11에서 이제 4번을 좀 선택한다.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 가면 문제 4제곱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이제 4, 5 이렇게 앞에 부분 숫자가 이제 쭉 커져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문제가 좀 출제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좀 쭉 이렇게 좀 숫자 커져가면서 계속 똑같은 숫자니까 그럼 정답은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하키 스틱 패턴 이렇게 공부한 이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2 컨비네이션 5입니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요 숫자하고 뭐 요 숫자 이렇게 뭐 그다음 숫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하키스틱 패턴들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연습을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좀 연산에 집중해서 12, 11, 19 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12, 이제 또 5, 4, 3, 2,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3, 4, 12, 2, 5, 10 이렇게 좀 소거해 두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쳐야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9, 8, 72 곱하기 11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70 이렇게 쳐면 792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792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들 4제곱 케이스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4번 중에서 4번, 5번 중에서 4번 이렇게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에 숫자가 다 쭉 커져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왔습니다. 요거를 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판단이 좀 정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KTX의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ABC를 포함한 7명이 서울역에서 탑승을 해가지고 하차하는 역을 좀 정하겠습니다. ABC는 모두 서로 다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이건 뭐 하면 되죠. 내릴 역이 둘, 넷, 6가지가 딱 돼 있는데 A가 내릴 역을 뭐 6가지, 그럼 B는 5가지, C는 또 4가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역 되겠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아무 역을 내리면 되니까 6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20 곱하기 6의 5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뭐 20입니다라고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서로 다른 역에서 하차한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다른 역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건 없으니까 내릴 수 있는 가지수 이렇게 판단해 가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7명의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비기는 확률을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기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경우를 낼 수 있고, 세 종류를 막, 7사람을 좀 나눠야 되는데, 비기는 경우보다는요, 한쪽이 좀 이기는 경우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위바위, 뭐 이렇게 좀 나와 있거나, 뭐 바위보, 이렇게 나와 있거나,
보, 가위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으면 뭐 승부가 좀 나는 거니까요. 뭐 큰 틀에서는 뭐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가위바위를 예로 든다면 이쪽에서 이제 사람을 좀 배치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가위 쪽을 중심으로 해서 7명을 좀 나눠서 배치해주면 되는 거니까 7명 중에서 한 명을 골라다가 이쪽에 배치하거나, 그럼 나머지 6명은 이제 바위를 내면 되는 거니까요. 7명 중에서 2명, 7명 중에서 3명, 7명 중에서 4명, 7명 중에서 5명, 7명 중에서 6명, 이런 식으로 해서 가위 자리에 배치하면 나머지 명수가 바위 이렇게 좀 나오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3 곱하기 이 부분들은 이게 뭐 7 컨벤션 제로하고 7 컨벤션 7이 있게 되게 되면 이게 좀 이항정리식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2의 7제곱 될 텐데, 요게 이제 뭐 요게 이제 1, 1 해서 이제 두 개가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요게 이제 승리가 결정될 확률이니까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비기는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1 빼기 가위바위보는 세 가지 7명 3의 7제곱 되겠고, 3 곱하기 지금 이걸 좀 계산해야 되겠죠. 2의 7제곱 그러면 64에다 또 2를 좀 곱하게 되니까 128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3의 6제곱 되겠고 이게 126이 되는데, 126은 9로 약분이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80일 되겠고 9일은 9 이렇게 처리되면 4, 9,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81분의 81에서 빼니까 7에다가 6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81분의 67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호. 자,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또 더하기를 했네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148이 됩니까? 148 한 번에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기는 확률 좀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어이쿠 가위바위보 이 부분들이 뭐 모두 다 등장했을 때, 물론 왕창 가위 나오고 바위 나오고 보는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세 종류의 또 사람을 또 배치를 좀 일일이 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니까요. 승리되는 경우를 좀 정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가위바위 세 종류가 있으니까 그 세 종류에다가 특히 이제 하나를 좀 예를 든다면 이쪽에 이제 사람을 좀 배치해주면 되죠. 1명, 그다음 2명, 3명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쭉 배치. 나머지 명수는 이제 바위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승리 결정하는 부분들이 훨씬 가지수 구하기가 쉽겠다. 그래서 이제 전체에서 이제 6건 형태로 이렇게 처리한 이 부분들 신경 써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그럴싸하게 좀 아이디어 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항 정리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반 학생 1명, 2반 2명, 3반 3명이 있습니다. 일렬로 쭉 세우는데 아이고 이웃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나열을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좀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면 상대방을 좀 먼저 나열해야 되니까 1반 학생을 뭐 제일 먼저 이렇게 1반을 나열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2반 학생이 나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 근데 2에 일반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학생 옆에 이제 2반 학생이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도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가지수 2 곱하기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는 이제 요 사이에 반드시 이제 3반 학생이 좀 들어가면 되겠죠. 3반 학생이 떡 들어가서 2반 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반 학생이 대신 이제 3명인데요. 3명 중에서 누가 들어갈까요? 해서 이제 3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머지는 하나, 둘, 3개의 틈이 있으니까 그곳에 3 곱하기 2에서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아이고 여기 좀 뭔가 하나 빠졌습니다. 나열하는 2가지뿐만이 아니라 이 2명이 좀 나열되는 것도 있잖아요. 어이쿠 이 부분들이 좀 하나 좀 더 곱하기 해서 이런 부분들에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2반 학생 일단 이렇게 가지수 2가지에 2반 학생 나열되는 가지수 2가지, 그리고 이제 틈에 3반 학생 들어가고 나머지 학생 들어가고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은 2반 학생이 나열되는 가지수에다가 틈이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이곳에다가 3반 학생이 4, 3, 2 이렇게 좀 들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죠. 이제 또 확률 구하라. 전체는 6명이니까 6 팩토리얼 6, 5, 4, 3,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이 부분에서 이제 센스 있게 6 곱하기 정도 하나 좀 뗄까요? 6에서도 6 곱하기 이렇게 있죠. 아이고 더 공통이 있는데, 그러면 4 곱하기도 있고, 그 다음에 6 곱하기도 있고, 4 곱하기도 있고, 6도 있고, 그러면 이제 3 더하기 이렇게 좀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도 사라지고 4도 사라지는 이런 형태. 그럼 이게 계산하면 또 5가 되는 거예요. 5가 또 지금 약분되죠. 그럼 이제 6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더하기, 그럼 정답은 뭐 7입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아이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좀 조건에 붙는 부분들이 하나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웃하지 말아라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하나면 좀 문제가 없는데 2번도 있고 좀 3번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일단은 뭐 작은 쪽부터 이렇게 처리했을 때 작은 쪽 먼저 처리할 때는 이렇게 좀 이웃하게 나올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 이런 경우에 이제 요 사이에 이제 3번 학생을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풀이 원리에서는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좀 먼저 나열합니다 라고 해서 일반 학생을 좀 먼저 나열하는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부터 하나 둘 해결해가는 이런 절차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12개의 칸 내부에 0표 혹은 X표를 또 임의로 좀 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0X 또는 XO 이게 좀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는 부분들이 개수가 K가 되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AK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부터 5번까지 구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K가 4인 경우를 들었는데요. 요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4번 바뀌었죠. 그래서 K가 4인 경우이다라고 들어줬습니다.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는데 한 번부터 5번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칸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뚝뚝뚝 이렇게 칸들이 있는데 바뀌는 칸을 이렇게 좀 메모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바뀌는 칸이 이곳이다라고 이제 메모를 해주게 되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0 쓰고 이쪽에 뭐 X 이렇게 좀 계속 써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한 번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만약에 또 2번을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면 바뀌는 곳을 또 한 번 어딘가 이렇게 좀 표시를 쓱 이렇게 하게 되면 X로 쭉 오다 보면 여기 이제 5 이렇게 바뀌어서 더 X에서 또 5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바뀔 곳을 표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위에 있는 문제도 바뀐 곳 표시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좀 연달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칸이 이렇게 됐다면 사이에다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전체 칸 개수는 11개가 되는 거죠. 11개 됐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 개를 선택하면 이게 A1이 되가는데 자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똑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선택을 했더라도 이쪽에 지금 5X 이렇게 되어 있지만 X5로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2에 가는 부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A2 이렇게 구해가려면 11 컨비네이션 2 해서 11 컨비네이션 3, 11 컨비네이션 4, 11 컨비네이션 5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산수해달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 됐습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수를 좀 어떻게 좀 잘하는 방법 없나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해 보면 11 컨비네이션 제로를 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해서 쭉 가지고 11 컨비네이션 5 해주고 빼기 2배의 11 컨비네이션 이거 2배를 해주고 나서 이게 식을 이렇게 쓰나요? 그냥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1 컨비네이션 제로가 1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부분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11 컨비네이션 제로, 11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돼 있고 쭉 가서 11 컨비네이션 5 돼 있는데 11 컨비네이션 6을 좀 이렇게 하나에 써서 11 컨비네이션 11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써가게 되게 되면 위아래 이게 좀 계속 똑같은 값이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서 2로 나누기 해야겠다. 나누기는 이렇게 좀 사라지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부분 이렇게 좀 바꿔가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1 컨비네이션 제로에서부터 11 컨비네이션 11까지 쭉 다 써지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2의 11제곱이 되겠고 빼기 2에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24에다가 곱하기 2에서 빼기를 얘기하는 얘기니까 2048에서 2를 빼는 거니까 2046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하하, 요거 뭐 상당히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어이쿠 재미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바뀌는 곳에 칸을 좀 이렇게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찾겠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그때 좌우에다가 쓰는 X5를 좀 쓰는 것 때문에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해가 이런 부분들 좀 잊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쭉 써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걸 좀 채우고 빼게 해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이랑 좀 그냥 접목시켜가는 거니까 어쨌든 좀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이 몇 가지 좀 존재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좀 힘들면 중간에 좀 아이디어 낸 과정들 다시 한번 좀 듣고 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장의 메모는 좀 필수 사항인 것 같으니까 메모해 가면서 꼼꼼하게 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A, B 두 사람이 한 개의 동전을 각각 5번 던집니다. 던질 때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 돼 있고요. B도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 이렇게 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 A, N, BN을 또 곱하기 해서 또 이렇게 됐나요? 그럼 문제는 또 CN이 그러면 1이 나오려면 AN 곱하기 BN 이렇게 된 부분들이니까 이게 이제 1 곱하기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앞면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CN이 1이 될 이 확률 자체를 좀 구해간다면 이때 PN이라고 해주면 이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런데 이제 5번 중에서 1이 3번 나와라 이런 얘기는 아이쿠 5번 중에서 나올 3번을 좀 선택하면 되겠죠. 이때 확률은 4분의 1에서 세제곱입니다 되겠고 안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이거 뭐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4의 5제곱은 2의 10제곱이 되겠고 여긴 10 곱하기 이것은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은 2가 하나 또 약분되고 그러면 2의 9제곱에 5, 9 이렇게 처리되는데 1024의 절반이니까 512가 되겠고 여기는 45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좀 자꾸 이게 기호 이런 부분 나와가지고 우리 좀 살짝 당황시키는데 아이고 이 부분들이 1이 되는 이런 경우는 각각 1 곱하기 1 그럼 뭐 동전됐을 때 앞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 확률입니다. 이런 판단 되죠? 5번 중에서 또 이제 3번입니다. 이렇게 좀 판단해가는 절차. 주어진 상황 이해의 부분들에 좀 신경 써가지고 연산을 좀 해가면 그럭저럭 또 우리가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3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창의인 고시오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5가지 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도형의 중앙 부분하고 합동인 4개의 날개 부분에 칠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앙 부분과 그다음에 날개 부분 중앙 인접해 있으니까 여기는 좀 서로 다른 색을 칠하기로 한다 이런 얘기죠. 칠할 수 있는 가짓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에 색칠하기면 여러 면에 접하고 있는 가운데를 제일 먼저 칠하니까 5 곱하기 해서 색을 하나 좀 사용해서 이제 4가지 색을 가지고 날개를 칠합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게 뭐 회전에서 일치한 것을 본다 그런데 이제 일부를 또 사용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날개들끼리는 또 이웃하지 않으니까 어이쿠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날개에 사용할 색이 한 가지 색이라면요. 4가지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좀 색을 좀 선택했다면 한 가지 색이라면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4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칠할 색을 2가지를 이렇게 딱 색을 좀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색을 좀 나머지 4가지 색 중에서 사용할 색을 4가지 좀 2개 좀 선택하게 되면 일단은 이게 2, 3은 6 곱하기가 될 거고 그러면은 색깔을 어떠한 한 가지 색을 3번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2가지에다가 두 가지를 쓸 텐데 이때는 좀 칠하는 방법이 한 가지 색을 이렇게 이웃하게 칠할 수도 있고 한 가지 색을 좀 반대로 이렇게 칠할 수도 있죠. 나머지 색을 또 이쪽으로 이렇게 칠하면 되는 거니까 칠하는 방법이 또 2가지.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는 칠하는 방법이 4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색을 좀 3번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칠할 곳은 4군데가 되는데 3가지 색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 중에 한 가지 색을 뭐 2번 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또 색을 칠하는 경우하고 또 이렇게 좀 칠한 경우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3에서 색을 선택하겠고 4, 3, 12에다가 그 다음에는 나머지 2가지 색을 뭐 AB라고 해주면 AB 그 다음 B에 나이라는 거니까 2가지 여기는 A, B를 나이라도 뭐 여기 C라고 치면은 AC, BC, AC, BC 뭐 다 똑같아지는 거죠. BC, AC 이렇게 똑같아 그러니까 나일 가지수는 2가지, 한 가지에서 3가지. 나일 가지수도 3가지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4가지 색을 다 칠을 하겠다 그러면 또 이걸 뭐 원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를 계산하면 되는 그런 내용. 이런 부분들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곱하기 4에다가 여기 24에다 더하기인데. 더하기 24에다가 여기는 36에다가 3팩토리얼 6 이렇게 처리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50에 60에 70 이렇게 써야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70 해서 전체적으로는 350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요거는 빙빙빙빙 돌리는 바람갭인데 바로 옆에 또 인접하지 않아서 바로 옆에 또 같은 색이 또 칠해줘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냥 정상적인 또 원순열 계통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곳에 사용하는 색깔들이 이제 몇 개냐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뭐 4, 4 이렇게 된 부분들이니까 각각의 경우를 가정하고 그때 좀 색을 칠하는 이렇게 좀 나눠서 접근하는 이런 방법 좀 신경 써가면서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까탈스러운데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어려운 부분들이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듣기 하고 그다음 메모해가면서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상당히 까탈스러운데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역시 뒤쪽 파트 부분들의 몇몇 문항들이 아이디어가 좀 담겨 있는 그런 문제들이 보이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선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장연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